컴활 2급 자격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필기, 실기 한 권으로 통합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컴활 2급 합격까지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막대나 선, 도형, 그림 이런 걸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걸 바로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 차트의 구성 요소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항목축이 있고요. 세로축으로는 값축이 있고요. 보조 세로축, 범례, 데이터 계열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먼저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행별로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열별로는 영업 1팀, 영업 2팀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1, 4분기, 2, 4분기 하는 것들은요. 가로축, 항목축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4분기 데이터는 가로축에 있어요. 그리고 영업 1팀의 그 데이터들, 요 데이터들이 바로 데이터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계열이란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열이에요.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열이고요. 이 범례의 값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대형 차트라면 바로 이 막대가 데이터 계열에 해당되는 거고요. 꺾은 선형 차트다 그러면 이 꺾은 선 한 줄, 이게 바로 데이터 계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데이터 요소란 데이터 계열 속에 있는 값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조각 도형을 말하는 거고요. 혹은 데이터 계열 속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항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열을 포함한다, 이게 잘못된 오답이에요. 데이터 테이블이란 테이블 말 그대로 표죠. 이렇게 차트 아래쪽에 있는 표를 차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표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라벨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막대 위에 라벨 붙이는 겁니다. 숫자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막대나 선에 데이터의 요소 또는 값을 라벨처럼 표시하는 겁니다. 바로 차트 요소 서식의 데이터 레이블에 보면 레이블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표시되는 데이터 레이블은요, 원본 데이터에 관계없이 내 맘대로 편집 가능해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변해도 반영돼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눈금선이요. 눈금선에는 가로 눈금선이 있고요. 세로 눈금선이 있어요. 기본 주 가로 눈금선,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있고요. 기본 부 가로 눈금선, 기본 부 세로 눈금선이 있습니다. 보조축이요. 차트의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눈금, 이게 바로 보조축입니다. 그리고 차트의 왼쪽에 나타나 있는 눈금, 이게 바로 기본축이에요. 이렇게 축이 두 개죠. 그래서 이걸 이중 차트라고 부릅니다. 보조축 혹은 보조 세로축은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의 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브토탈 같은 게 하나 더 있을 경우, 혹은 두 가지 이상의 계열을 가진 그런 차트에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례요. 범례는 바로 이 부분을 범례라고 부릅니다. 이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의 이름을 정리한 박스, 이게 바로 범례입니다. 이 범례의 위치는 마우스 드래그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차트 요소의 범례 위치에서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영역의 크기나 위치는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범례 표지요. 범례는 범례인데 이 바로 데이터 테이블, 차트 안에 데이터 테이블이 있죠. 그 안에도 범례가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 속에 들어있는 범례, 이걸 바로 범례 표지라고 부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1400여 개의 문제로 구성된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차트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차트 종류의 특성입니다. 먼저 가로 막대형이요. 막대형은 막대형인데 막대가 가로 방향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은 세로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값은 가로축을 따라서 구성이 돼요. 또 이게 막대형이니까 항목 간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목 간 크기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바로 막대형, 그 중에서도 가로 막대형
거품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혼합 차트로 만들 수 없는 차트들이 있어요. 자, 요거 기억을 해야 돼요. 표면형, 거품형, 3차원 차트, 이거는 혼합 차트로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표면형, 이거 혼합 차트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원 차트요. 말 그대로 입체적이라는 뜻이죠. 차트 영역 서식의 3차원 서식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작성할 수 있는 차트에는 영역형 차트가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3차원 입체적이니까 X회전, Y회전, 원근감, 깊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꺾은 선형요. 일정 간격, 특히 시간에 관련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 월, 분기, 연도 이런 것처럼 여러 계열의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한다. 추세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꺾은 선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꺾은 선 차트에서 만약에 셀 값이 없어요. 비어 있으면요. 널이면 선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형 차트요. 전체 항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적합하죠.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질 수 있고요. 당연히 축은 없습니다. 원형 차트는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할 수 없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가면 첫 번째 조각에 각 설정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자, 이거 원형 차트하고 도너츠 차트에서는 첫 번째 조각의 각을 이 메뉴를 통해서 0도에서 360도 사이에 값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180도까지만 회전할 수 있다. 이거 오답입니다. 도넛형 차트요. 원형 차트를 개선한 거죠. 원형 차트는 원래 한 개의 계열만 쓸 수 있는데 이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각각의 고리로 표현하고요. 여러 개의 고리에 여러 개의 계열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여러 개의 계열이란 말이 나오면 다 도넛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3차원 차트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분산형 차트요. 분산은 뭔가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이렇게 X와 Y 이런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과학, 통계, 공학 계산, 공학 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여러 데이터 집합들 간의 통계적 유사점과 관계를 표시하려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거품형 차트요. 이거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거품형 차트는 XY 두 개가 아니고 세 값의 집합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세 개인 경우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거품형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X축의 값은 첫 번째 값이 X축의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이 Y축 그리고 이 버블의 크기가 바로 세 번째 값입니다. 세 번째 값이 데이터 표식의 크기로 사용이 됩니다. 주식형 차트요. 주식 거래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주식형 차트라는 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가, 저가, 종가 등의 주식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차트를 작성하고요. 3차원 차트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벗 차트 보고서에도 주식형 차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분산형, 거품형도 피벗 차트 보고서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방사형 차트요. 이거 거미줄처럼 생긴 차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고요. 모든 계열의 값을 비교하고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계열이 중심선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이런 축들을 가지고 있고요. 3차원 차트로는 작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